안녕하세요. 다목적 공간 활용 모델과 K-메디안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주택 적정 배치 분석을 발표할 20학번 김정은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분석 배경 및 목적, 수집 데이터, 데이터 정제, 입지 선정, 결론, 느낀점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 배경 및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치솟는 전셋값, 집값으로 인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30 청년들은 주거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정부가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 소위 패닉바잉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인 만큼 본 분석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목적은 치솟는 집값으로 주거 상황이 불안정한 국민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기반으로 이전 기성세대보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해진 청년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을 입지할 위치를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행복주택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제시된 정책으로 청년층에게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임대주택의 일종입니다. 청년 주거 취약계층은 주 경제활동 인구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는 청년층의 소비력과 자기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최저 주거 기준을 만족시키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일종이기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입지 선정의 후보지를 뉴타운 해제구역을 해서 행복주택의 입지를 선정한다면 청년 주거 문제와 뉴타운 해제구역 방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청년 행복주택 우선 입지 선정을 주제로 청년 주거 문제와 뉴타운 해제구역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수집 데이터입니다. 수집 데이터는 크게 주거 데이터, 청년 데이터, 해제구역 데이터로 나눠서 데이터를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주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는 지역별 인구 유출, 유입을 순이동자 수라는 지표를 통해 나타낸 것으로 순이동자 수는 전입 인구 빼기 전출 인구를 뜻합니다. 따라서 색이 어두울수록 유출이 많고 밝을수록 인구 유입이 많도록 설정을 했는데요. 경기도에서만 전입이 더 많고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출이 더 많습니다. 전국의 많은 인구가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쏠리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전출이 발생한 지역으로는 서울이 나타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서울의 집값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데이터인데요. 기준 시점 대비 현재 시점의 매매 가격비를 기준 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시점이 2017년에서 2020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2017년 10월로 모든 권역에서 2019년 하반기에 큰 폭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매매 가격 변동률 데이터입니다. 매매 가격 변동률은 기준 시점을 100으로 보았을 때 현 시점의 매매 가격이 얼만큼 증감했는지 나타낸 비율입니다. 따라서 이 바의 수치가 15를 기록한다면 2017년 10월보다 15만큼 상승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결과에서는 모든 권역에서 대체적으로 규모 2의 매매 가격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규모 1과 6은 변동이 적었습니다. 다음은 수급 동향 데이터입니다. 수급 동향은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0에 가까울수록 공급 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 우위, 100에 가까울수록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 플롯은 즉 100백이 수급 동향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수급 동향이 0보다 클 때 트로임은 수요 우위를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해석을 하자면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수요가 우위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만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평당 거래 금액 추이인데요. 즉 한 평당 실거래가 금액을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이 그래프는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파트, 단독가구,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의 평당 거래 금액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오피스텔을 제외한 서울의 모든 주거용 건축물이 거의 모든 구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서 강남구의 거래 금액이 가장 높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20년 서울시 구별로 아파트의 평당 거래 금액을 평균과 중앙값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평균을, 이 점은 중앙값을 의미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강남 3구의 가격이 가장 높았고 용산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구에서 거래 금액의 평균이 중앙값보다 높다는 점에서 아파트 값이 비싼 쪽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유입 시각화와 서울시 집값 데이터를 함께 살펴볼 때 현재 서울의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서울시에 많은 인구 전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이제 청년 데이터를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통해 부모님의 긍정적인 지원 없이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힘들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주거 월세 비용 마련 방법인데 청년들이 부모님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주거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특히 월세의 경우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청년 세대의 주거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청년 취약계층의 월세 비율입니다. 20, 30대 청년의 70%가량이 세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매달 지출되는 주거 비용은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가구 월평균 소득입니다. 30세 미만의 경우 월평균 소득인 155.8만원 중 월세 34.9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소득의 22%를 월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월세 가구의 월세인데요. 30에서 39세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인 235만원 중 월세를 33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소득의 14%를 월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현재 거처를 선택한 이유인데요. 통근이 잦은 청년 세대의 경우 통학이 편리하고 좋은 위치에 거주하는 경우가 40~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주거비가 부담스러운지 여부에 대해 시각화를 한 모습인데요. 30세 미만의 경우 대부분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예측되어서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정도가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소득이 적음에도 스스로 월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현재 거처를 선택한 이유인데요. 통학이 잦은 청년 세대의 경우 통학이 편리하고 좋은 위치에 거주하는 경우가 40~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현재 거처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인데요. 현 거처를 선택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현재 거처에서 거주하고 싶은 이유도 70%가 넘는 사람들이 통학의 좋은 위치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통학지와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를 선호한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주거 마련 시 주요 사항인데요. 통학이 편리한 서울권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주거 환경보다 접근성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거처로 이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접근성과 더불어 경제성을 고려하는 청년 세대의 주거 마련 시 고려하는 중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인데요. 청년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주거 정책은 청년주택 공급으로 과반수 이상이 청년들이 청년 행복주택이나 매입 전세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주택 공급의 정책이 가장 인지도 높은 정책이었습니다. 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인데요. 위 그래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인데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다음 표와 같은 이 결과와 연결이 되는데요. 계속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에서도 3개월 이상 빈집으로 남아있는 현황으로 미루어 보자면
사람들의 집을 고르는 기준, 즉 통근 통학의 접근성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통근 통학하기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데이터를 정제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수요지 데이터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통근 발생 수요지를 데이터 정제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데, 기존 데이터인 서울시 사업체 및 종사자 밀도 통계 데이터는 서울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본 분석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 데이터에서 서울시의 청년 경제활동 인구 비율을 곱해주어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총 경제인구 2,800만 명 중 20대의 경제활동 인구수는 413만 명으로 약 0.14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데이터 값에 0.14를 곱해주어서 청년 종사자 수로 대체하는 데이터를 새롭게 정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통학 발생 수요지인데요. 여기서 대학교 기숙사의 수요량은 제가 재학생 곱하기 1- 기숙사 수용률을 통해서 수요량을 새롭게 구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의 수요량은 이와 같은 식을 통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통학이 필요한 재학생 수를 계산을 해서 파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드랍을 통해서 필요없는 필드는 제거를 하고 새롭게 리네임을 통해서 기숙사 수용률을 만든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통근 통학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수요지인 주요 고용 중심지와 대학 소재지의 수요량을 지도 위에 분포로 시각화를 한 모습입니다. 대학의 경우 수요량이 수도권 절반에 걸쳐 골고루 퍼져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수요량은 학교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재학생 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기숙사 수용률에서도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 고용 중심지의 경우 수요량이 주로 서울, 서남, 동남, 중부에 치우쳐진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지 데이터 생성입니다. 후보지 데이터는 재정비 촉진 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도모하고 있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제된 해제 구역을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시각화하는 목적은 괴리율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해제 구역의 경제적 특성을 지도 시각화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괴리율이란 소속 행정동 평균 공시지가분의 해제구역 공시지가로 해제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공시지가와 해당 해제구역의 공시지가 비율을 나타낸 지표로 괴리율이 클수록 주변보다 비싼 구역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괴리율을 해석한 결과인데요. 269개의 해제구역 중 무려 231개가 1보다 높은 괴리율을 가져 소속 행정동보다 높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고, 그중 남양주시의 퇴계원 구역은 주변보다 3배가 높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해제구역이 비싼 공시지가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 해제구역이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는 경제적인 부담의 영향도 존재한다고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실행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이제 제가 한 분석에서는 행복주택의 우선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단순히 접근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경제성도 같이 고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경제성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먼저 서울, 경기, 인천 해제구역의 지번 주소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열람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소의 공시지가가 부재일 경우 지도를 확인해 근접 지번의 평균 공시지가로 대체합니다. 해당 구역의 주위 환경을 고려해 주택지대의 공시지가를 가져오고 상가지대는 배제합니다. 접근성 계산은 대중교통 소요시간을 통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본 분석의 정책 대상이 통근 통학을 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 소요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API를 활용해 환승이나 도보로 걷는 시간 등 세부적인 소요시간까지 계산할 수 있기에 객관적인 접근성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